로마의 기만술, 네로의 정치 전략. 1. 조삼모사와 정치 기만술의 유사성. 우리 문화에서 자주 인용되는 조삼모사는 본질적으로 주어진 조건이나 혜택의 실질적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음을 경고하는 이야기다. 이 고사는 원숭이와 인간의 관계를 통해 심리적 착각과 기만의 메커니즘을 보여주며 단순한 우화 이상으로 사람들의 심리를 조종하려는 술책의 사례로 오랜 시간 회자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적 허점을 이용한 술책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에서도 자주 큰 권력을 가진 이들의 정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고대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는 이러한 기만술의 대가로 평가받는다. 네로의 정치는 단순히 악명 높은 폭정이나 잔혹함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백성들을 단기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한 정교한 정책과 대중, 기만술을 활용해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며 권력을 유지하고자 했다. 이러한 네로의 방식은 동양의 조삼모사를 떠올리게 하며 그 논리를 정치와 사회적 맥락에서 확장하고 발전시켰다. 백성들은 마치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라는 숫자, 노름에 속아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네로의 술책에 놀아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조삼모사의 이야기처럼 네로의 기만술 역시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다. 그의 술책은 처음에는 효과적이었지만 결국 백성들에게 숨겨진 본질이 드러나며 그를 몰락의 길로 이끌었다. 이 글에서는 그의 주요 정책과 술책, 그리고 그가 어떻게 백성들을 기만했는지, 또한 왜 그의 방식이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2. 네로와 로마의 세금 정책 조삼모사의 사례. 네로가 황제로 등극했을 당시 로마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로마 시민들의 불만은 커져갔고 한편으로는 막대한 재정을 동원하여 대규모 토목 사업, 경기장 건설, 그리고 군사적 확장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네로는 다른 황제들과 마찬가지로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풍요로운 로마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화려한 건축물과 각종 이벤트를 추가적으로 추진했다. 대표적인 예로 그는 거대한 원형 경기장을 재건축하고 검투사 시합과 대규모 연회를 정기적으로 열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사업들이 엄청난 비용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초기에는 로마의 중앙재정과 지방 식민지에서 부과한 조세를 통해 이 비용들을 충당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의 재정 기반은 흔들리기 시작했으며 정책적 어려움에 봉착한 네로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백성들은 뜻밖의 무거운 세금에 큰 반발을 보이기 시작했고 네로의 인기는 위태로워졌다. 이에 네로는 기만술을 동원하여 세금을 다른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는 백성들의 분노를 감소시키기 위해 언론과 공공집회를 통해 새로운 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우리는 이제부터 세금 부담을 줄이고 백성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제 로마 시민들은 경기장과 오락 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 발표는 처음에는 대중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기존의 직접 세금 구조를 완화하는 것처럼 보였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서비스와 놀이시설들에 조금씩 자금을 기여하는 것이 더 공정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기장 운영비, 오락 비용을 부담하면서 백성들의 전체적인 경제적 부담은 오히려 증가했다. 더군다나 세부 규정으로 인해 그들의 생활 여건은 실질적으로 더욱 악화되었다. 3. 대중 통제와 오락의 정치 느끼지 못하게 길들이다. 네로의 기만술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경제적인 술책을 뛰어넘어 대중들의 인지와 심리를 통제하려는 정책을 펼쳤다. 로마 제국의 거대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백성들이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현재의 즐거움에 빠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의 주요 전략이었다. 이는 오늘날 빵과 서커스로 알려진 로마 정치의 상징적 방법으로 남아있다. 빵의 공급. 네로는 로마 시민들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곡식을 공급했다. 이는 사람들이 기초적인 생존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고 황제의 혜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정책이었다. 부족하지만 생존 가능한 수준의 혜택은
그를 관대한 지도자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서커스와 오락, 경기장과 검투사 경기는 여론 통제의 핵심 도구였다. 사람들은 정치와 경제 문제로 눈길을 돌리기보다는 화려한 검투 경기나 오락거리로 집중하게 되었다. 네로는 대중들에게 로마의 화려함과 즐거움을 만끽하게 만들며 어떤 불만도 잠식되도록 유도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은 현실보다 제공받는 단기적인 만족에 스스로를 길들이기 시작했다. 경기장에서 하루를 보내며 작은 계급 간의 문제나 높은 세금에 대한 비판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마치 조삼모사에서 원숭이들이 아침 3개와 저녁 4개라는 작은 차이에만 집중하여 본질적인 손익의 차이를 깨닫지 못한 것처럼 네로의 백성들도 이러한 술책에 매몰되어 갔다. 4. 기만의 한계 깨달음을 얻은 로마 시민들. 하지만 그 누구도 끊임없이 속일 수는 없다. 네로의 정책과 탁월한 기만술은 처음에는 성공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화려한 축제 뒤에는 경제적 피폐와 사회적 불균형이라는 현실이 숨겨져 있었고, 소수의 귀족들과 권력자들은 네로의 정책에서 이익을 얻는 반면 대다수의 시민들은 점점 더 큰 부담을 지게 되었다. 특히 결정적인 계기는 네로가 대화제 사건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찾아왔다. 네로의 기만술은 백성들에게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불만과 반란의 기운이 로마 전역을 휩쓸었고, 마침내 시민들은 그의 독재와 자만을 거부하는 단계로 나아갔다. 5. 정치적 조삼모사의 교훈. 네로의 사례는 단순히 한 황제의 몰락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다. 여기에는 역사적으로 반복된 인간 심리와 정치적 지혜에 관한 중요한 교훈들이 담겨 있다. 심리적 술책의 유한성. 조삼모사와 같은 심리적 기만술은 처음에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작은 차이에 속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며 본질을 간과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기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한계에 부딪힌다. 사람들은 결국 실질적인 변화와 결과를 통해 이를 분별하게 되며, 기만이 드러났을 때 반발은 더욱 격렬해진다. 눈앞의 변화가 아닌 본질을 볼 것. 네로의 세금 정책은 겉으로는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본질은 오히려 더 많은 부담을 떠안기는 구조였다. 이는 오늘날의 정치적 결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도자들이 내세우는 겉모습을 믿기에 앞서 정책의 실제 의도와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질 것. 눈앞의 단기적인 이익이 달콤하더라도 그것이 장기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네로의 방식은 일시적인 만족을 제공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로마의 구조적 붕괴를 가속화했다. 6. 결론. 역사 속 조삼모사의 반복. 서양의 네로와 동양의 조삼모사 이야기는 모두 인간 사회에서 반복되는 기만과 본질 간의 대립을 경고한다. 결국 네로는 그의 화려한 건축물과 오락, 정책으로 잠시 백성들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지만 기만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의 몰락은 단순히 그가 실패한 정치가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사용한 기만술이 본질을 무시하고 백성을 현혹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역사 속 이야기를 통해 항상 스스로를 점검하고 본질을 꿰뚫어야 하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조삼모사의 경고처럼 숫자, 노름과 화려한 말에 속지 않고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진실을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는 네로의 몰락에서 현대까지 동일하게 유효한 교훈이다.